자, 일단, 지난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뜬금없이 검찰이, 총장이 나서가지고, 디올백을 수사하겠다. 전담팀을 보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 보고, 관련된 논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석열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청탁금지법을 보면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공직자는 금품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금품의 종류, 가격, 그리고 반환 여부 등을 세세하게 적어서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석열이 신고서를 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거는 요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특검 가기 전에 미리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냐. 진짜 원석이가 미쳐갖고 배신을 때리는 거냐. 요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늘 언제나 주장을 해서 후자의 경우입니다. 이건 진짜다. 진짜 같다고. 왜냐면 한동훈과 이원석과 지금 중앙지검장 송경호가 말하자면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윤석열이 심기는 했지만 한동훈의 직속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원석하고 송경호를 비롯한 라인을 날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 연말에 김건희 수사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날리려고 했는데 못 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 직전이라 이 갈등 봉합을 하면서 그냥 덮고 지나왔단 얘기죠. 근데 이제 진짜로 날릴 수 있는 시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8월이면 정기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원석도 이제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이원석이 이대로 가면 이제 뭐 부산 연수원 같은 데는 오히려 좋은 자리고 아마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전관 예우는 찾아보지도 못할 거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쇼가 아니다. 진짜로 조사를 하려고 덤비는 거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죠. 그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송 작가 TV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둘이 싸움이 붙었다. 이제 저쪽은 이제 한동훈은 딸 문제 갖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김건희를 치려고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이 갈등이 본격화돼서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오히려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거를 보게 돼요. 김건희가 진짜로 권력의 핵심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조사 대상이 되는데 김건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아니지. 거죠. 윤석열은 날려도 되는 권력이라는 거야. 저기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이 선출직이에요. 대통령이 선출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경우인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안위에 대해서는 검찰도 걱정을 안 하고요. 심지어 대통령실도 걱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왔어. 디올백을 받은 게 문제가 있다. 수사를 하는데 김건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근데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먼저 대통령 지킨 다음에 영부인을 그 다음에 어떻게 발라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애초에 권위는 안 건드릴 거지만 성렬이는 책임이 좀 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아니 도이치모터스는 그럼 안 하냐? 디올백이 문제냐? 지금 안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못 하면서 디올백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거는 그 법상에 김건희는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근데 그 공직자의 부인이 선물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있어. 근데 처벌 조항은 없어. 근데 윤석열이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 공무원은 그걸 받은 걸 신고해서
그걸 내야 된다는 게 법에 또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 이제 날아간다는 거. 결국 모든 거는 성렬이가 모질이기 때문에 성렬이가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임기 중에는 소출을 못하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면서 어떠한 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건의는 임기 중에 건의는 못 건드리는 거고 성렬이도 임기야. 여기가 임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건의의 임기 중에는 못 건드리는 거고 성렬이는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를 왜 못 건드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동업이라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애초에 증권 조작, 주가 조작은 원래 진경준, 한동훈 장인의 가업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진경준이 아니고 진형구. 그러니까 형구. 진형구의 가업이고 그 오빠 그 강간범 오빠 검사가 하고 있는 실제 업이고 거기서 동원됐던 사람이 도이치모터스도 했던 사람인 거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를 파는 건 한동훈한테도 부담이야. 가업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이 봐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봐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딜을 치든 또는 나중에 이슈 전환거리로 만들 때 야, 당장 급한 거니까 내가 디올백부터 조져줄게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희한테는 언니는 절대 안 다쳐. 내가 그냥 이거 걸어놓고 성렬이를 잡는 것처럼 해갖고 모양대로만 갈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그러면 거죠. 약속 대련이죠. 응? 약속 대련이지 그렇게 치면. 그렇게 말하면 약속 대련인 거지. 그래서 아마도 조사는 빡시게 할 거예요. 이미 뭐 이제 특수통에 있는 그 차장검사 3명을 별도로 붙였다고 하잖아? 그러면 봐주기로만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애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돼, 슬렁슬렁. 근데 아예 내가 내 임기 안에 끝나고 또 3개월 안에 끝나겠다는 거거든? 이원석이 그래서 3개월 안에 김건희 문제, 이재명 문제 다 끝내겠다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 뭘로라든 결론을 낸다는 건데 이런 와중에 특수통을 3명을 붙였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뭔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뒷덜미를 잡겠다는 거예요. 김건희의 뒷덜미를 잡는 게 아니라 해봐야 김건희는 처벌 대상 아니니까 철저히 조사한 과정에 성렬이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쓰겠다라는 용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다른 증거를 찾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3개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우리가 기소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이거잖아. 그래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 건의는 빼놓고 윤석열의 절차적인 문제를 빌미 삼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걸으려고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탄핵 소추가 되든 뭐가 하든 뭐 예를 들어 한동훈이 자기가 밀려나려고 했을 때 윤석열한테 써먹을 수 있는 카드. 지금에 있는 행정부나 대통령실에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 또 하나의 무기를 쥐려고 하는 것뿐인 것이지 이 자체로는 김건희를 못 건든다는 거죠. 지들이 전제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소문만 크게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다. 뭐 불러가지고 소환조사를 했다. 뭐 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막 그러면서 엄프를 하는데 이런 와중에 못 건드는 거는 도이치모터스라는 거지. 이거는 소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소환하지 않고 끝낼 거예요. 왜냐면 김건희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서면 조사만 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이 그에 대한 고지 의무 그러니까 사전에 기록하고 신고하는 이 고지 의무를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요한 건 뭐냐? 받은 선물의 목록들과 그러니까 디올백 하나만 받았다고 하면 안 돼. 이미 우리가 그 사진에서 확정된 백이랑 사람이 몇 명인데 화장품도 받았잖아. 그럼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작성 리스트를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몇몇 넣어가지고 요만큼 있고 요때 요 사람한테 받았고 요게 어디 보관돼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선물 비자금 장부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었어. 근데 이거를 내놓지를 못했네. 고지를 안 했네.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어긴 게 없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김건희를 위해서. 김건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절대 존엄인 김건희는 못 건듭니다. 왜 못 건드냐면 한동훈도 자기 권력의 중심이 검찰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도 사실은 이제 볼케이노 출신으로 검찰 관련된 사람들을 쥐고 있는 게 같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야, 한동훈과 김건희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칼 한 자루를 한동훈과 김건희가 같이 쥐고 있으면서 이거를 우리는 다치지 말자라는 거야. 그럼 누가 다칠까요? 이 건물 휘둘릴 때. 대신에 누군가는 대신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든지 또는 야당 인사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의 비리 인사들에 대한 사정이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렇게 우리가 법 집행을 잘하고 있어. 하지만 도이치모터스는 안 돼. 양평고속도로는 좀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붙였나? 그렇죠.